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포커스 인물 초대석입니다. 제22대 국회 총선 법정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대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국민주권 실천운동본부의 윤학면 대변인을 모시고 정치권 알밤 까듯이 육회, 상쾌, 통쾌하게 까보겠습니다. 레디 큐! 네, 오늘 또 윤학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주권 대변인 윤학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 방송은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 그리고 익산문화원, 익산시민의 종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시청자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본 방송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독만 눌러주시면 간단합니다.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윤학면 대변인님. 네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네. 전국적인 지역은 뜨거운 곳이 있는데 우리 지방을 놓고 보면은 너무나 재미없다고 무의미하다고 뭐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깝고 네. 또 부끄러운 현실이 지금 현재 일당 독주로 현재 여론조사 보면은 70% 80%가 지금 현재 민주당입니다. 네. 나머지들은 10% 미만. 이래가지고 36년 동안을 일당으로 몰아줘가지고 지금 현재 덕본 것이 뭐가 있나요 지금? 과연 전라북도가 과연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어 왔는가 우리가 자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더 이상 선거를 해도 재미가 없고 스릴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이렇게 무음이 건조하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일이 있었던가 이번엔 더 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경상도에서 그렇게 일당으로만 전부 다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선출했으면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서 안건을 통과시킬 건 통과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지금 무조건 그냥 반대. 무조건 검사 독재라고만 합니다. 독재라는 것은 3권을 장악했을 때 독재입니다. 지금 선거법만 보더라도 4년 전에 무려 부정이 발견됐음에도 재판을 안고 지금까지 4년이 있다가 지금 임기 다 끝나고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나가는데 지금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네. 그 방금 말씀 전에 그 경상도 TK나 PK에서 그 일방적으로 했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PK나 TK는 그 민주당이 당선된 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지난 지방선거를 2년 전에 보니까 네. 호남에서 전라남도, 광주, 전북에서 지역의 시장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투표로서 당선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저도 호남에 저도 살고 있지만은 호남 출신이지만은 좀 이런 건 너무 편중되지 않나. 지역에 그 좀 균형된 이 정치가 돼야 하는데 너무나 일방적인 일당 독주를 해서 정치가 무관심이 되고 과연 그렇다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역에 발전이 되는데 이게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를 볼 때는 저는
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가서 민주당 좀 까면요. 바로 맞아 죽습니다. 말해줘 줘. 아니 맞아 죽지는 않지만은 이제 저도 이렇게 방송을 이 호남에서 방송을 오고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뭐 수도권도 있고 우리 지역에 이제 친구들도 있네. 아니 우리 방송을 보면은 꼭 민주당만 까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뭐 잘못된 인사 정책 같은 거, 그렇죠.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 같은 뭐 국무총리 뭐 당장 물러가라 소 막 까요. 그런 것은 안 보고 민주당만 잘못된 거 그 얘기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얘기에 제가 뭐 눈 하나 깜짝할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런 결기가 있지만은 제가 이 방송은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해야지 편일적으로 어디를 편파적으로 방송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사명으로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그 우리 윤학미 대변인님, 네. 그 경력을 제가 보니까 그 지난 1990년도에 지방선거에 익산시 부의장도 하셨더라고요. 네네. 아 그랬습니까? 네. 그 당시에 평민당 사무국장을 제가 3년 했어요. 네. 이협 의원 밑에서. 아 예. 그리고 바로 지방의원 당선돼서 지방의회 몸을 담게 됐는데 이 지방의원들 생각하면요. 지금 연간 한 4,800명에다가 도의원까지 다 해서 한 5,300명 거기다가 국회의원 보좌관 2,700명 한번 해보세요. 그걸 약 300만 원씩만 곱하기 해도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회계가 열리지 않을 때는 세비가 안 나가야 마는다고 생각하는데 세비는 꼬박꼬박 나가면서 심지어 아버님 제사상까지 차리라고 돈 이러한 폐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잘하면은 뭐 더 보수도 줄 수 있지만은 저희들 국민이 시각을 볼 때는 정치도 잘못 오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형편없이 의정 활동을 하니까 오죽하면은 해외에서 수입하자고 그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돌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하도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 호남을 놓고 보는 거예요. 네. 호남을 놓고 보면은 일당 독주다 정치 무관심이다 하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는 그렇다 치고 네.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2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2년 남았죠. 예, 2년 지났으니까 2년 남았죠. 그러면 전라북도 도에 김관영 지사가 지금 2년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전라북도 도의 김관영 지사의 도정 2년 활동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그 MBC하고 전북일보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60% 긍정 평가가 나왔어요. 60%요? 네, 60% 예. 이상이. 그리고 새만금의 그 기업 유치를 12조 원 상당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적을 남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3과를 그러니까 행시, 사법, 회계사까지 3과를 합격한 그 젊은 마인드를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조금 기대에 어긋난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좀 자랑하자면은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켜서 어쨌든 유치를 했다는 것 네. 자체도 큰 성과이고 표를 의식해 가지고 일을 하기보다도 소신껏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우리 이은학면 대변인께서는 김관영 지사님을 상당히 호평을 하시는데 네. 저는 이 김관영 지사님에 대한 한 가지 제가 비판을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16년에 김관영 의원 시절입니다. 네. 의원 시절에 새만금의 복합 리조트 안에 오픈 카지노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공약을 내걸고 45명의 국회의원들한테 그 입법 발의를 하면 여야 국회의원이 그 서명을 해줘야 하거든요. 45명의 국회의원들을 서명을 받아서 진행 중에 타 지방에서 반대를 했어요. 강원도,
강원도는 지금 정선이 지금 오픈 카지노가 있어요. 강원도, 부산시, 영종도, 제주도에서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위치를 시키려고. 또 전국 도민들 중에서 일부 뭐 환경단체니 뭐 아니 오픈 카지노고 환경단체 여기 무슨 유해물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반대합니까? 그리고 뭐 도박 피해 증후군이 있다니 이렇게 해서 김관영 지사가 이 일을 새만금에 그 카지노를 유치를 못하고 말았어요. 네. 그 중에 김관영 지사가 세계 각국의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투자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을 서울시도 만났어요. 네. 그 국회의원 시절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떨어지고 나서 저희들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이 새만금 이 카지노 유치를 시켜주면은 저희 이 김관영 그때 당시는 이제 의원도 아니죠. 한 같이 협조해서 한번 이렇게 이것을 꼭 유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새만금 오픈 카지노 추진위원회를 같이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분위기를 띄우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유치해서 세계 각국에 투자를 시키고 새만금의 메카 관광 메카로 만들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도지사가 돼 갖고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예. 표를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거기에 의식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예. 이런 것은 그런 걸 떠나서 지역 정서나 모든 환경, 소득 이런 균형 발전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편중된 의식은 자, 가지고. 표를 먹고 의식하는 건 좋아요. 예. 왜냐하면은 투표로 당선되니까. 그렇다면은 이 대의가 있고 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30년 동안 새만금이 발전이 안 된 그 이유가 이 정치권의 무능이란 말이에요. 일당 독주인 무능. 그러면 자기가 도지사가 됐으면은 자기 국회의원 시절에 새만금에 복합 리조트 오픈 카지노를 라스베가스, 싱가포르, 마카오 이런 것 같이 유치시켜서 국제 관광 도시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실천을 해야지. 표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못 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또 그리고 제가 또 김관영 지사한테 신랄하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이 새만금에 카지노가 유치되면은 일시에 경제 효과가 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지금까지 아무 얘기를 못하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유감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정부에 대해서 지금 기대 효과가 좀 하는 것이 뭐적이죠? 그게 새만금에 카지노를 유치했을 때 경제적 효과. 예. 예, 이렇게 좀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지금 오픈 카지노가 강원도 지금 정선에 있습니다. 예. 예, 강원도 정선에 20여 년 전에 강원도에 태백 광산 있지 않습니까? 태백 광산이 그 폐광이 되고 강원도 경제가 무너지니까 네. 강원도민들이 골기를 했어요. 강원도 살려두려고. 그게 폐광 강원도 그 광산 폐광 지원법이 특별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강원도 정선에 오픈 카지노를 유치해서 거기서 경제 활성화를 일으켜서 강원도를 지금 살리고 있어요. 그게 폐광 지원 특별법이에요. 근데 새만금은 새만금 특별법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개발 지원 특별법이 있어요. 있어요, 현재. 그래서 새만금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오픈 카지노를 유치시키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방금 경제적 효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고 제가 오늘 좀 열받았는데 제가 한 말씀 할게요. 경제적 효과는 강원도 정선을 비교하는 거예요. 네. 유일에 강원도고 정선하고 우리 새만금 놓고 보면은 지리적 조건이 새만금이 더 좋아요. 그럼 훨씬 좋죠. 예, 강원도는 저쪽 강원도 산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이 새만금은 동북아시아 허브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 새만금이에요. 일본, 중국, 동남아 1시간 반, 2시간 내의 비행기에 100만 인구가 사는 지역이
뭐 10곳이 넘어요. 예, 그렇게 많아요. 그런 지역에 하루 관광객이 3만 명이 옵니다. 지금 강원도 정선을 놓고 보면은 하루 관광객이 3만 명이 오면 연간 1,000만 명이 와요. 그래. 이 관광객이. 그리고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가 만 명이 창출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또 먹고 자고 해야 할 거다. 예. 그게 이제 지역에 또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카지노에서 매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에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매출액에 지역 개발 지원금이라고 15%를 지방세로. 예, 이제 지역에 이제 줘요. 지금 강원도 지금 정선이고요. 네. 강원도 정선이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게 2,500억 원을 15% 매출액이 15%. 그러면 강원도는 정선은 2,500억이지만은 만약에 새만금에 카지노가 유치된다면은 새만금 지리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2배, 3배가 올라갈 수. 그렇지. 그러면 한 5천억 정도가 지역 지원금으로 전북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돈이 생기고 지역 상가 방금 우리 유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관광객들이 카지노는 하룻밤을 자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아이 쇼핑 같이 그 전주의 한옥마을 같이 한두 시간 보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카지노를 오는 관광객들은 하루를 최소한 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 하루에 그 관광객이 3만 명이 오면 그 사람들을 잘 수 있는 객실이 있어야 할 겁니까? 그렇죠. 호텔, 뭐 리조트, 콘도 5,000개 객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카지노가 들어오면 단순하게 카지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레저 시설이 숙박 시설이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그러려 보면은 호텔 짓고 리조트 짓고 레저 시설을 하면 지역 건설 경기가 또 살아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 건설 경기가 5년 동안에 2조 원이라는 그런 그 경제 효과. 예, 경제 효과 어느 대학교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시에 예? 김관영 지사님 잘 들으세요. 일시에 30년 묵은 저 새만금을 오픈 카지노를 유치시키는 일시의 경제 효과를 노리는데 왜 안 씁니까? 예? 김관영 지사님 의원 시절에 한다고 했잖아요. 왜 한마디를 못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김관영 지사가 다른 거 뭐 아까 뭐 특별자치도 유치시키고 새만금에 12조 원 유치시키고 뭐 샤프한 기획이 있어서 그런 좋은 장점을 왜 새만금 복합 리조트 오픈 카지노를 유치를 못 시키는가 나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오늘 참 총선 앞두고 이런 얘기가 먼 발라스가 안 맞는다고 하지만은 총선은 전략 호남권은 재미없으니까 무시해버리고 전북을 살릴 수 있는 이 전북 김관영 지사의 그 획기적인 팔을 걷어붙이는 이런 결기를 한번 보여주십사오고 제가 오늘 제가 이렇게 심하게 제가 좀 말 좀 했습니다. 다음 선거가 2년 남았으니까 네.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한번 그 안을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는 다 준비돼 있어요. 네. 뭐 이건 뭐 미니 계획서지만은 저는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새망 오픈 카지노에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엊그저께 제가 왜 또 이런 말을 하냐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엊그저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의도 정치를 깨부시기 위해서 여의도를 세종시로 다 완전히 옮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뭡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의도에 그 국회의사당이 약 10만 평 정도 돼요. 그 10만 평을 그 완전히 서울시의 그 경제 허브 그 랜드마크로 개발한다고 바로 서울시장도 호응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세종시의 대통령 그 부속실을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그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민주당이 지금 대세잖아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딴지 신경 쓰지 마시고
특히 우리 전북의 국회의원들 이번에 당선되면은 김관영 지사도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새만금 개발청장 김경환 청장이 이번에 몇 개월 전에 부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님도 이번에 새로 사장으로 가셨고 이분들도 아마 새만금의 복합 리조트 안에 오픈 카지노를 한다면 쌍수를 듣고 환영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김관영 도지사 이렇게 합심해서 이번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은 곧바로 입법 발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생각이 현재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집권당으로 있을 때 집권당에서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야만이 원활하게 일이 잘 이루어지고 네. 지금 여의도 그 이전 문제 세종시로 네. 국회에 옮긴다는 것 때문에 그 공약 때문에 민주당은 한 방 맞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걸 노무현 때 발의를 했던 것이고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됐고 그것을 민주당에서 반대하려니 명분이 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걸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아마 그것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전북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하기 전에 새만금에 복합 리조트 오픈 카지노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은 이제 무슨 돈으로 이 오픈 카지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 무슨 재원으로 그 복합 리조트를 하려고 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부의 돈 10원 한 장 안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새만금에 복합 리조트 카지노는데 정부에서 예산 돌라고 왔냐. 이 강원도 정선을 제가 예를 들을게요. 22여 년 전에 강원도 정선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카지노가 이런 개인 거가 아니에요. 개인 거 줄 수가 아니 그렇죠. 개인 해주면 특히 시비로 큰일 나죠. 네.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기업이기 때문에 강원도 정선을 보면은 51%가 강원도 태백시 뭐 이는 공기업이 51%고 49%를 공모를 해요. 쉽게 말해서 일반 주식 팔기께 팔아요. 49%를. 그 공모의 49%가 우리들이 계획한 거에 2조 원이 들어옵니다. 공모를 51%는 방금 말한 대로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개발공사,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 이는 새만금에 관련된 그 공기업이 51% 지분을 가져가고 49%가 일반 공모에서 들어오는 돈이 2조 원이에요. 국가 예산 10원 한 장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야 입법 발의만 되면 할 수 있는 것을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말 못하고 진행을 않고 김관영 지사 국회의원 때 한다고 하고 왜 도지사 돼가지고 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열변을 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만금에서 이번 기회에 복합 리조트 카지노가 오픈이 안 된다면은 2025년에 일본에서 세계 국제 박람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일본에서는 지금 뭐 오사카니 등등의 한두 개의 도시에서 오픈 카지노를 좀 유치한다고 해요. 그 신문에 세계일보에 나온 신문에 보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새만금에서 오픈 카지노를 유치를 않고 지금 현재 강원랜드의 이용자 76%가 일본 카지노가 또 오픈되면 그쪽으로 다 간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강원랜드 정선의 이용자 76%가 일본의 카지노가 오픈되면 간다는 소리는 우리 국내의 국내의 돈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소리예요.
유출된다는 소리.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민주당 이 국회의원들 또 김관영 지사님 정신 차려서 22대 국회 개원되면은 여야 협치를 해서 빨리 발의해서 국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전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오픈 카지노 새만금 유치 팔을 걷어붙이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돌발 질문 끝나고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 민주당, 이낙연, 이준석, 조국신당, 진보당 각 당 후보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도덕성을 놓고 보면은 저런 후보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나라를 위한다 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의 도덕성. 한마디로 얘기해서 범죄 집단들이 지금 설치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범죄 집단이요? 네, 왜냐면은 예. 어떻게 2심까지 2년 징역형을 확정을 받아놓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또 창당을 하고 또 한 분 있죠.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 조국 황운하. 예. 예. 황운하는 3년을 지금 형 받아놓고 1심에 있어요, 지금요. 근데 저는 하나 지금 법조인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선거법은 6개월 안에 모든 걸 다 종결 짓도록 돼 있고 또 역시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행이 빨리빨리 돼가지고 어떤 그 재판의 효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고 지금 현재 임기가 다 끝나가는 지금 현재 다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4년 동안. 4년 동안 다 이게 채워 먹고 세비 다 받아 먹고 범죄자가 그렇게 하고 물론 대법 확정은 안 받았지만 이거 범죄 집단의 횡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발악.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은 대권에만 관심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방탄으로 가려는 그런 심리지 않냐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윤학민 대변인께서 범죄 집단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네. 국민들이 시각으로 보면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 그 혐의는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판결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뭐 혁신당 대표나 황운하 씨나 또 이런 또 기타 국민의힘에도 또 그런 분이 또 뭐 한두 번 있을랑은 모르겠어요. 또 민주당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치적으로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후보라고 나오고 대표라고 나오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이번 그 선거에 대해서 도대체 그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사법부를 저렇게 문란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나오나 상당히 좀 주시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지금 재판은 세상에 임의대로 2번, 3번 불참해버리려고 이런 패단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서민 같으면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네, 그래서 정말로 나는 그 지난 방송에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21대 국회가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데 22대 국회도 싸게 노랗다. 떡 쪄놓고 싫어 엎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국민특권, 우리 국민주권 실천운동본부의 대변인을 지금 맡고 계시죠? 그쪽 사단법인에서 내세우고 있는 국회의원 정치인들 특권 폐지, 이 특권 폐지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 특권 폐지 어떻게 보십니까? 특권 폐지는 말할 거 없고 지금 정당 공천제 폐지 운동. 아니 그건 후반부 얘기하고 네. 우선 국회의원 특권 폐지. 특권 폐지는 예. 어떤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다면은 아마 상당한 인기가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권 폐지는 186가지인데 문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도 세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정말로 특권이 있는데 심지어 아버지 제사상 모시라고 돈 800만 원씩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자녀들 교육비, 심지어 보좌관들 채용하는 것도 아마 특권 거기에서 아마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186가지 특권 중에 보좌관을 특채하는 것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9명까지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면은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은 한 2~3명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번에 또 수당을 또 올리려다가 또 좀 브레이크 걸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행태를 부려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특권 폐지는 꼭 필요하고 아울러서 전관예우까지 특권이 있다고 봅니다. 특권 폐지는 꼭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지난번에도 각 당에서 특권 폐지를 뭐 국회의원들 불구속 체포하는 걸 막자 등등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각 당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내세웠는데 그게 실행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님 아시죠? 네. 김동길 교수님이 정치권을 비판할 때 이게 뭡니까? 이래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한번 성대모사 한번 할 줄 알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자, 네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여야의 지금 공식 공약 중에 현실성이 없는 공약도 제가 볼 때 좀 있는데 우리 국민주권 실천운동본부에서 볼 때 피부에 닿는 이런 현실적인 공약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 특히 이번에 의료 분쟁이나 사교육비 문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사교육비를 얘기하자면 사교육비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엄청난 돈이 생활비에서 한 거의 반절 정도가 교육비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네. 그런데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대학을 무조건 받아들인 대신에 졸업할 때는 엄격한 잣대로 졸업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그것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외국에 가서 한번 배워서 한번 오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교육비를 전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이 이게 아무리 좀 서민 지원이다 한 자는 낳기 두 자는 낳기 지원해주고 해줘도 교육비로 이거 다 교육비 때문에 결혼도 하고 제가 예식장 합니다마는 예식 건수가 매년 줄어요. 왜냐하면 결혼 인구 줄고 하객수 줄고 또 자녀들 안 낳아버리니까 돌잔치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타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 분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먼저도 얘기했으면 의사들께서 그야말로 원래 정신인 히포크라스 된 정신이 아주 없어진 거예요. 지금 다 망각해버리고 네. 우선 내 앞에 큰 감부터 놓고 보자. 더군다나 이번에 새로 의사협회 회장이 당선된 분이 아주 강경파이시더만요. 그래서 아마 강대강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피해는 국민들만 피해가 있는 거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한다는 자체는 윤리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일을 하면서 치료하면서 좀 다시 한번 저충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 그러나 지금 현재 무려 3,400명을 의대 지원을 요청을 했죠. 각 대학에서. 네. 예. 그래서 우선 2,000명을 지금 현재 배분하는데도 이렇게 시끄럽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정말 자성들 해야 합니다. 이게.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의료 분쟁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한마디 있지만 지금 하겠습니다. 모든 이제 우리 단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단체가 분쟁을 하고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 의료 분쟁은 국민들하고 직감적으로 피부에 바로 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실행을 하기 전에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발표를 해야지 무조건 2,000명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또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저는 사실 이거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대통령이 다 일일이 해결을 직접 나서서 합니까? 국무총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대학교 의료 의과대학이나 의사들이나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잘 생각하고 국무총리가 해결해야지.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나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인사정책 실패했다고 나는 항상 내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 끝나면 바로 그냥 해고시켜버려야 해요. 그냥 당장 해고시켜버려요. 총리가 나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잠을 자서라도 해야지. 보건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행자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장관들이 앞장서들이 못해요. 다 뒤에서 숨어서 이거나 차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진짜 인사 실패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5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국민주권 실천운동본부에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보니까 정당 공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도 있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지방자치 정당 공천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정당 공천 이제 폐지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내려온다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소위 희망하는 정치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네. 또는 다음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서 조직해주고 돈 써주고 그야말로 맨몫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 그러면 자기들이 입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철옹성 같은데 그러나 투쟁을 끝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정당 공천 폐지를 이렇게 그 폐악을 보면은 지방선거 지역 그 시의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각 그 국회의원들이 사조직화 시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보셨어요. 근데 사조직하다시피 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공천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 결국 부정한 짓을 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 연루된 시의원 도의원들도 많습니다. 지금 차라리 다 폐지해버리고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국민들한테 다 한번 여론조사 해보십시오. 지방원도 다 없애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고요. 왜 들어야 돼요. 네. 그런 문제가 폐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가 사는 지역을 놓고 보면은 호남을 놓고 보면 지역 의원이 지방 의원이 도의원이 선거로 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방자치 이게 풀뿌리 지방자치입니까? 잘못된 거죠.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하늘에서 지금 땅을 칠 것 같아요. 야 이놈들아 내가 지방자치 내가 탄식하면서 목숨 걸고 탄식하면서 지방자치 만들었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아주 화내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역의 시의회 부의장까지 하시는데 한 말씀 하세요. 아니 해외 가는 거나 연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예산을 편파적으로 해서 자기 지역만 좀 사용할 것인가. 심지어 지금은 그 제도가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그 지방의원들이 그 재량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네. 재량사업비는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데 꼭 쓰라는 얘기인데 의원 1인당 뭐 몇천만 원 내지 몇억을 이렇게 아마 도의원들은 아마 한 2억 정도 주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그 재량껏 알아서 사업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제대로 쓰느냐. 솔직히 내가 부끄럽습니다만은 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음에 나 한번 꼭 찍어줘야 돼 하면서 에어컨 놔주고 다음에 나 꼭 나 지지해줘야 돼 하면서 수도 놔주고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해왔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아마 개선 차원에서 아마 없을 거로 아는데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시나 도나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에 불과하고 그 의회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의회 사무실 직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감사 제도만 확실하게 잘 둔다면은 네. 지방의회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지금.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정치를 위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리스 철학자가 말하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한테 지배를 당하지 않게 능력과 비전 그리고 정치 대혁명을 위해서 당을 떠나서 좋은 후보들을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겁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